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8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청 안에서 설왕설래 토론 그리고 갈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을 앞두고 달라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론을 느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자유민주 세력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이거 좋은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위기다 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앞세우고 해가지고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국민의힘 발 뉴스가 많습니다. 이준석, 인요한, 윤석열, 김기현 이런 분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잘 되는 집안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다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질서 없이 좌충우돌하다가는 그냥 분란으로 끝나버립니다. 반드시 여기서 긍정적인 뭔가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보수가 위기에 처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병과 같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단 잘못해버리면은 그 처방이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 지지자와 이준석 반대자들이 막 한번 싸워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이준석 싫어하던 사람들도 이준석 이런 면이 있구나. 이준석 좋아하던 사람들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위대한 자체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막 버티다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준석 관련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으로 계속 지금 의견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론의 장,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일종의 발제라고 할까요? 주제 발표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갑제 TV 동영상 긴 댓글을 하나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명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선거 슬로건이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이 과연 그거에 부합하는가요? 당대표를 유튜브들의 의혹만으로 증거나 수사 결과도 없이 징계해서 내쫓는 과정,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5등 하는 후보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 했던 과정들, 여론조사 1위였던 유승민은 당원 100% 룰로 개정해서 주저앉히고 2등이던 나경원은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초선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꿀리고 3등 하던 안철수는 감히 정무수석 따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망언을 해가며 꿇어앉혔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할 자격이 있는가요? 이렇게까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30%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중도층에겐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건 다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했던 말과 대통령이 된 후의 은행이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4번 연속 전국 선거에서 지고 부정선거론자와 극우 유튜브들에게 쌓여있던 보수가 중도층까지 지지할 수 있는 당을 만든 건 김종인과 이준석의 몫이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세대 구조, 인구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수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세대 포위론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끌고 왔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 50 민주당 코어 지지층을 상대하기 위해 2030 젊은 세대와 전통적 보수가 연합을 하자는 게 골자였죠. 그 연합을 스스로 깨버린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은 17%로 진 정당이 아니라 5% 내외로 진 정당이 하는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해결책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과연 지금 보수의 문제점이 뭘까요? 아마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인들은 아무도 말을 못할 뿐이죠. 그들은 비만 고양이일 뿐입니다. 비만 고양이. 옛날에는 살찐 돼지라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와 비슷한 의미로 비만 고양이라고 쓰는 모양입니다. 비만 고양이라는 말 쓴 걸 보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한 40대 이하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 정연한 글입니다. 그러나 물론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댓글로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수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문제다. 보수 가치를 독점하려 하면서도 기준점을 극단에 맞춰두고 재단하려 한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커녕 보수적인 사람마저 좌파라고 명명하며 보수의 의미를 스스로 작아지게 만든다. 그러나 그 극단들은 이념과 철학에 기인한 게 아닌 그저 권력 지향형이기 때문에 100석도 넘기기 힘들었던 좌파가 다수가 되게 하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오연패하면서 얻은 교훈은 어디 간 데도 없고 보수의 기준을 극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옮겨 연패의 고리를 끊어낸 젊은 지도자를 매장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게 보수를 위한 길인가? 이거는 굉장히 보는 관점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참신하고 학문적입니다. 본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면은 크게 폭넓게 포용을 해야 되는데 보수의 기준점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보수다. 이준석을 무조건 비난하는 이 세력이 진짜 보수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좌파다 이렇게 몰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준석을 좌파로 본다는 겁니다. 좌파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준석까지 좌파로 몰 정도면은 그럼 보수는 뭐가 남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만 보수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보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가 뭐냐 하는 그 기준점을 가운데 놓아야 하는데 오른쪽 맨 끝에 놓으니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보수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비방, 멸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게 그게 보수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이준석을 비판해야 보수가 되는 겁니까? 이준석을 비판하지 않는 보수는 좌파로 몰면은 그 보수는 몇 %가 남을까요? 마지막에 가면은 한 20%, 15%대로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말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같은 이런 세력이 주도하는 보수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또 다른 분입니다. 60년을 살면서 보수를 지향했지만 지금처럼 자괴감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 이제 보수가 살았다 안도했는데 그 큰 보수의 자산을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다시 이런 보물을 찾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 기자님의 해안으로 답을 찾아주세요. 이분은 60대네요. 60대의 이준석 지지자입니다. 정말 이분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큰 보수의 자산을 내동댕이 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준석이라는 보물, 보수의 보물, 좌파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보수 아닙니까? 지금 좌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려워합니까? 김기현을 두려워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좌파가 두려워할까요? 즐기죠. 놀이개로 삼죠. 그런데 이준석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준석의 대전략에 말려가지고 정권을 놓쳤으니까.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민주당과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는 이준석 같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게 바로 내부 총질인데 내부 총질은 자기들이 하면서 이준석 보고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이제는 헷갈립니다. 진정한 보수의 성공을 바라고 보수의 이념과 철학이 대한민국에 더 자리 잡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다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의 성공은 국민의힘의 성공이 맞습니까? 이번에 구사일생하여 국민의힘이 살아난다 한들 그것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지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위기를 넘긴들 다음번 위기 때 보수는 영구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머릿속 한편에 맴돕니다. 개혁으로 고쳐 쓰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 개혁보다는 혁명이 쉬워 보인다. 조갑지 기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으로 보수가 세대 교체 못하면은 어르신들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민주당만 선거에서 계속 이길 겁니다. 아니, 그 후에도요,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벌써 총선은 참패 예정이니 그 후에라도요, 아주 어두운 전망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아주 수준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예요. 그런데 이준석을 무지막지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이런 분들까지도 좌파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이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트집자와 비판하는 사람들이 트집 못 잡는 게 있어요. 이준석 들어 너는 좌파야, 빨갱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준석 보고 빨갱이란 말은 안 합니다. 또 이준석 보고 거짓말쟁이란 말은 안 해요. 그것은 이준석의 실력이죠. 이준석이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놓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급투쟁론, 그러니까 좌익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좌익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닌 젊은 40을 바라보는 젊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좌파로 가지 않고 보수에 남아있다는 것은 다행 아닐까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많은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